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책일나입니다. 오늘은 뿌니 채널에 읽어준 98페이지부터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화가 난 중대장의 목소리가 온 부대를 뒤흔들었다. 중대장이 왔을 때 근무를 서지 않고 초소를 이탈한 병사들은 모두 엎드려 뻗쳐를 하고 매를 맞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중대장은 마을로 외박을 나간 사람 중에 소대장 한 명을 불러내 야전용 나무 침대 마구리를 빼어 때리며 "야, 이 새끼야" 라고 소리 질렀다. "이곳은 전쟁터다. 부하들 다 죽이려고 하는 짓이냐? 이 새끼, 군에서 배운 것이 그것뿐이야?" 하고 발로 차면서 모진 매를 때렸다. 그리고 그에게 외박 나갔다 엎드려 기합받는 병사들을 모두 정신이 나도록 때리라고 했다. 이에 매를 잔뜩 맞고 화가 난 소대장은 같이 외박 나간 병사들을 사정없이 때리며 말했다. "이 새끼들아, 여기는 전쟁터야. 마음대로 외박을 나가? 여자 만나려고 왔냐? 전쟁하러 왔다. 정신들 차려. 이러다가 죽는다." 나무 위에 지은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니 훤히 보였다. 하도 소리를 지르기에 보초서다가 마음이 불안하여 내려가 보았다. 중대장이 외박 나갔다 온 부중대장을 보고 엎드려 뻗치라고 하니 "이러지 맙시다" 했다. 이에 중대장이 "이 새끼, 제대로 못 배웠구만. 너 죽으려고 한장했어? 중대장 없을 때 나 대신 더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어?" 하니 부중대장은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했다. 중대장이 엎드려 뻗치라고 명령했으나 응하지 않자 중대장은 옆에 있던 곡괭이 자루를 들고 그의 어깨를 몇 번 내리쳤다. 나는 중대장도 잘 알고 부중대장도 잘 아는 사이였다. 그래서 나는 겁도 없이 중대장에게 달려가 곡괭이 자루를 잡았다. 중대장은 나를 쳐다보면서 "너는 왜 근무 안 서고 왔어? 빨리 안 가?" 했다. 나는 하도 소리를 지르고 또 비명소리가 나서 불안하여 더 이상 보초를 설 수 없어서 내려왔다고 대답했다. "중대장님,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솟을 테지만 이때 자중하셔야 됩니다. 매로 다스려서 분이 풀릴 뿐이 아닙니다. 중대장님이 안 때려도 너무 미안해서 그 양심에 바늘을 박은 것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분노할 일이지만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여기서 절제하셔야 합니다." 하며 곡괭이 자루를 뺐으니 중대장은 못 이기는 척하며 매를 놓았다. 실상 군대에서 상관이 매를 댔을 때 병사가 말린다는 것은 통하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말릴 사람은 말리면 통한다. 어린아이고 어린이고 화가 났을 때나 싸울 때는 말려야 된다. 이때 중대원들을 때리던 소대장도 매질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다. 중대장은 자기가 부하들을 잘못 교육시켜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하며 "내가 누구를 원망하랴" 하고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았다. 모두 중대장을 쳐다보며 "죄송합니다" 했다. 장교들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오늘의 모든 책임을 저희들이 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잊어주시길 바랍니다. 했다. 중대원들도 소대장들도 모두 진정회심하는 태도를 보였다. 중대장은 "너도 나도 살기 위해서 왔으니 잘해야 되지 않겠냐. 고국에 너희를 진정 사랑하는 부인과 애인들이 있지 않냐. 살아서 부모, 형제가 기다리는 고국에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하며 중대원들에게 주의를 주고 모두 해산시켰다. 그리고 부중대장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중대장은 자기 분노를 가라앉히고 중대 분위기를 화평으로 돌린 내가 부하로서 대견스러웠던지 뜨거운 악수를 해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니 실망하지 말고 중대장 지켜봐 하며 싱긋이 웃었다. 실상 중대장은 이들이 행한 일을 생각할 때 분노를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긴장하고 베트남에 온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해이해진 것을 볼 때 책임자로서 당황되고 걱정이 컸던 것이다. 하지만 그 분노를 다 터뜨렸더라면 전쟁터에서 서로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날이었다. 지휘관과 부하들의 토라진 마음을 화해시키고 돌아온 나는 내 근무지에서 생각을 깊이 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나를 중대의 화동체로 쓰셨음을 깨닫고 이 같은 도구로 늘 써달라고 기도했다. 사랑하다. 정력 약해 코피나고 사랑했다. 피 튀기게 얻어맞고 벌건 대낮에 별빛 달빛 다 보게 되었네. 인간의 분노의 포탄, 전쟁터에서 터지는 포탄에 비할 바 아니로다. 더 큰 포탄 터지지 않도록 뜯어 말리느라 오늘은 명상할 겨를도 없이 열대의 불볕 더위 해지는 줄 몰랐네. 전선의 사나이들 사랑도 뜨겁고 매질도 뜨겁고 불볕 더위도 뜨겁다. 불길 막을 수 없고 물길 막을 수 없으며 사랑의 길 막을 수 없구나. 아, 뻥 뚫린 저 철조망, 저 구멍 막는 자 없어. 초소의 사나이 가슴 조리누나. 이때부터 중대는 더욱 군기가 엄해졌다. 철조망 너머로 나가는 병사들은 중대장이 직접 다루기로 했다. 그래도 병사들은 정력을 참지 못하고 몰래 도적같이 철조망을 또 뚫고 나갔다. 그나마 양심 있는 병사들은 몸은 철조망 안에 마음은 마을에 온종일 빠져 살았다. 근무를 서면서 군인들은 긴긴 시간이 지루하고 심심하여 흔히 여자 얘기들을 꺼내는데 한번 꺼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다음 근무 교대자가 올 때까지 얘기를 계속할 정도다. 며칠 전 마을에 나가서 있었던 생생한 얘기들을 서슴없이 부끄럼 없이 까발려 놓으며 흥분된다고 킥킥거리고 웃어댔다. 옆에서 듣다가 나는 쑥스러워서 더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궁금한 것 때문에 얘기들을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근무서면서 망원경으로 보니 콧구멍을 틀어막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왜 그런 것이냐고 여자에게 얻어 맞고 오는 사람이냐고 물었다. 순심한 내 말을 듣고 더 깔깔대고 웃어댔다. 우리 분대에서 나를 보면 흔히 잘 웃는 이유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내가 잘 모르는 게 많아 부대원들의 질문에 자주 동문서답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나와 친한 유근태 전우는 그들이 코피를 흘리는 것은 아가씨 8명을 만나고 결국 코피가 터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8명한테 맞았는데도 죽지 않고 코피만 난 것이 다행이라고 말을 하니 분대원들은 모두 배를 잡고 웃어대기 시작했다. 이같이 재미있는 사랑 얘기를 하는데 내가 성경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 대화를 끊어버릴 만도 했다.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성경 얘기를 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근무를 설 때 나는 성경에 빠져 있었고 이들은 세상 얘기와 여자 얘기에 빠져 시간을 보냈다. 군기는 엄했지만 사랑한 애인들을 두고 와 이성을 참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군 방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외박을 시켜주었다. 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
때부터의 청춘의 사나이들을 생각해서이다. 우리 중대가 대기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외박 나가던 마을은 야자수로 뒤덮여 열대의 풍치를 품겨 더 분위기를 사로잡았다. 게다가 베트남 아가씨들은 개미어리에 촉촉하게 젖은 비둘기 같은 두 눈에 양쪽 허벅지까지 툭 터진 아오자이 치마를 입고 다녔는데 그 옷은 초미니 스커트보다 더 야했다. 그렇지 않아도 사내들은 누드에 약한데 이를 보는 푸른 제복 입은 사내들은 눈빛이 살아나고 온몸에 사랑의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빠져 있어 이성을 전혀 모를 때였지만 베트남 아가씨의 눈을 뜬 병사들은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수시로 외박을 나갔다. 그로 인해 수만 명의 한국인 2세들이 태어나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고 말았다.